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24교육 영어연구소장 유주혁입니다. 네, 사관학교 경찰대학 올패스 영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3학년도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경찰대학 입시 문제를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2025학년도 경찰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 영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일단 경찰대학 영어는 사실은 이제 그 문제 특징이 약간 45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타임어택이 굉장히 심하고, 근데 듣기평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타임어택이 심한 가운데에서 추론 문제를 타이트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준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시간 어택이 심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1차 영어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우리 그 경찰대학 1차 시험 영어는 8월 3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사관학교보다 일주일 늦게 보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1, 2를 보게 되고 듣기가 제외되고, 그리고 이제 60분에 이제 4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마킹도 하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타임 어택이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원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등급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합산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300점 만점에 한 230점에서 240점 정도 됐을 때 굉장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우리 통계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영어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점수 분포가 약간 여러분들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영어, 지금 이게 합격자 평균 점수인데 74점, 42점이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좀 이렇게, 굉장히 영어라는 과목을 우리가 이제 수능과 비교해서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트렌드도 약간 그렇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분들 이번에 어려운 영어 시험을 준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경찰대학 영어 입시 영어가 1차 시험 영어가 굉장히 좀 수능과 비교했을 때 기본 틀은 상당히 뭐 수능과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대학 나름의 어떤 특징들, 지문들이 수능에 비해 길고 생소한 낱말들이 많은 편이다. 예,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 영역도 마찬가지죠. 예, 지문들이 약간 길고 그 다음에 복합문 문장들이 많은 편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 경찰대학 입시 영어 1차 영어를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다. 요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작년 입시에서 나온 점수였고, 이게 이제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본 시험에서 나온 점수였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는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 경찰대학 1차 시험, 그러니까 이전 강의에서 이 2024학년도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이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 문제의 유형은 여러분들 기출문제 특성상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만 보실 게 아니고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셔야 되고, 볼 때마다 아마 조금씩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 공부를 할 때도 한 번 보고 지문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번 보면서 분석하고, 또 이게 단어를 정리하고 논리를 정리하고, 또 나중에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독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그 인지 영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인지적으로 독해를 할 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그런 방법을 나중에 또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어, 그 다음에 논리는 우리 라직 맵을 통해서 이제 평소에 프랙티스 영어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점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머 또 정리하셔야 되고, 그 어법, 그 어휘, 그 다음에 라직 맵을 여러분들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지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지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독해를 정확하게 풀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법상 틀린 거를 고르라고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굉장히 쉽게 나왔었죠. 그래서 예.
보시게 되면 병렬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컨시더는 뭐 이상이 없잖아요. 이게 명령문이고 주어가 없을 뿐이지 이제 여기서 뭐 원형이 쓰이는 상황이고 명령문을 만들어 준 상황이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사실 이렇게 동사에 밑줄이 쳐졌으면 뭘 감안을 해야 되죠? ing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autonomous mobility and swift transport.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삼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것인가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invading privacy. 그래서 여기서 뭐 spreading lies and invading privacy. 자,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것. 이렇게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또 when이라는 거는 이렇게 관계부사 나왔을 때 그래서 its popularity combined with 자 이제 journalism 자 여기 그 이제 접속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런 게 나왔을 때 어떤 요소에 해당이 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관계부사인지 접속사인지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when its popularity combined with the spread of later journalism to produce invasive and misleading photographs. 그렇죠. 이렇게 들 보시게 되면은 어떤 거를 물어보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접속사 나왔을 때 여러분들 좀 잘 관계부사랑 맞물려서 이게 어느 걸 물어보는지 좀 판단하셔야 되고 컨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이 동사에 쳐져 있으면은 준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expansion reduction. 이건 뭐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거는 뭐 어법을 묻는다기보다는 이제 문맥에 맞는 말. 그래서 어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어휘 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대비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 조합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어휘 문제는 이 중에서 이제 대비되는 그 짝 중에서 어느 게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은 독해 문제처럼 돼버렸어요. 독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 어렵지 않은 단어들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4번 문제도 오답률이 높았어요. 높았는데, 보시다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를 때,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내게 되면은,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 문제가 여러분들 이 successful, mask, 그 다음에 drowning, solving, conventional,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독해를 정확하겠는가, 자연스럽게 독해를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독해 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접근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독해 문제는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지만은 핵심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독해는 이제 핵심이 가장 중요하다. 추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독해 추론의 중심에는 여러분들 학습의 중심에는 독해의 핵심을 파악하는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문제. 예. 얘도 마찬가지죠. 앞뒤에 어떤 제시된 그 단서들을 가지고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 빈칸 추론 문제의 특징이 말 그대로 얘들도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추론 문제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시문의 어떤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빈칸 문제에 들어갈 문제. 예.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문제가 들어갈 지문이 문장이 어떤 게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앞뒤에 어떤 주어진 그런 어떤 그 단서들을 가지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예,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출제가 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 요거는 그래도 좀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지문을 봤을 때 앞부분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추론 문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추론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스킬을 발휘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35번이 29번 요 전체로는 관계없는 문장, 우리 수능에서 35번이라고 부르는 무관한 문제가 대표적이죠. 이 앞부분에서 어쨌든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접근을 그렇게 핵심 파악하는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다 보면은 뭐 여기 뭐 this was 뭐 이런 게 끊기게 되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독해를 할 수 있는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약간 그런 트렌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올해 이제 경찰대학 입시에서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독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 대신에 자연스럽게 독해를 했을 때 답이 좀 쉽게 찾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2024년도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는데, 트렌드라는 것 자체는, 트렌드라는 말 자체가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 트렌드가 갑자기 바뀌진 않아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 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그 2024년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 문제들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근데 보실 때마다 그 이전 것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이제 변화가 혹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걸 좀 확인하시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글의 제목을 찾는 문제, 이게 제목 문제, 우리 그 수능에서 24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여기서도 지금 24번에 나왔으니까 대신에 여기서는 뭐 뒷문제 이어서 나왔는데 24, 5, 6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어요. 수능에서 이제 24번에 해당하는 문제.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각자 푸실 때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빅토리안 런던의 시대에 어떤 그 unusual 했다. 그 usual 했다는 얘기죠. 그것만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으면 돼요. 예, 이것은 unusual in Victorian London to see children digging through junk yards looking for anything they could resell. 자, 그래서 되팔 수 있는 것을 찾으면서 이제 junk yard를 통해서 이제 파고 있는 아이들을 본 게 뭐 일반적이었다는 얘기죠. 흔한 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계속 예시 부연이 나와요. 근데 쌤이 여기서 이거를 예시 부연이라고 그냥 한꺼번에 예, 설명을 드릴 건데 얘네들 괄호를 치면 됩니다.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시 부연에 해당하는 거는 추론 문제에서 독해 문제에서 여러분들 의외로 중요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읽으면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실제로는 필요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중간에 나온 애들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고 보시게 되면은 어디서 중요하냐. 그래서 이 얘기가 뭐에 대한 얘기냐. 네. 이 얘기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네. Their bosses got filthy rich. 그러니까 뭐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떤 뭐 더러운 어떤 부를 쌓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얘기한 이 모든 내용들이 예시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지금 쌤이 보여드리는 Their bosses got filthy rich 여기에 해당하는 topic sentence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시부에 앞에서 쭉 해놓은 거죠.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는 학생들은 이거 무슨 말이 다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만약에 좀 이해가 안 간다. 이 쌤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본인이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결국에는 1번이 됐다는 거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예전에 이제 빅토리아 런던 시절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의 얘기는 마지막에 나왔지만은 중요하지 않은 예시 부연도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앞에 나온 예시 부연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요것만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으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다. 여러분들 경찰대학 가시는 게 여러분들 그 경찰의 어떤 고위 간부가 되기 위해서 브레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상황 판단이 빨라야 돼요. 그런 자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장황한 글을 봤을 때 핵심을 여러분들 빠르게 파악해서 정말 브레인을 짧은 시간 내에 활용을 해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장황하게 얘기하지만은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으로 바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 풀 때도 핵심 파악하는 연습 이런 식으로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영어적인 방법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뭐 너무 얍삽하게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어의 특성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파악하면은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영어 문제의 특징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재빠르게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
그냥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 좀 중요시해야 된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도 핵심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얘기, 메타 얘기, 자, 메타, 어쨌든 얘네가 메타로 이름 바꿨어요, 지금.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가 어떻게 했는지 쭉 나와요. 쭉 나오다가, 자,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자, growing numbers of companies are buying up space in the metaverse so that they can set up shop there. 자, 요 문장.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They can set up shop there. 거기서 이제 샵을 셋업할 수 있다. 새로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이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while, 이 얘기는 왜 나왔나? While for many people, this all sounds fanciful. 굉장히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상상 속에 있는 것처럼, 일인 것처럼 들린대요.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거 사람들한테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growing number of companies. 얘네들 실제로 많은 수의 회사들이 buying up space, 공간을 사서, 메타버스의 공간을 사서, 그래서 세팅하고 있다. 샵을 세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핵심이 되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또다시 예시 부연이에요, 여러분들. 예시부의 특징은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논리에 있어서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읽으면 도움이 되죠. 읽으면 도움이 되는데 얘네들 결국에는 하고 싶은 궁극적인 얘기가 예시부연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 이거 찾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1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이 1번으로 가는 겁니다. 단어가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Setting up shop in the metaverse.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들 날렵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날카롭게.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다 예시 부연이에요. 여러분들. 예시랑 부연은 여러분들 그 구분을 하지 말라고 쌤이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독해 추론 문제 풀 때 예시 부연은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슷해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 예시랑 부연을 구분하지 마시고, 얘들은 뭐 핵심이 들어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8번 문제, 26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26번 문제. 자, 26번 문제에서는 a new study tests the common belief that the angrier people appear after a service failure, the more compensation they get. 요런 거를 테스트한다는 거죠. 요 common belief에 대해서, 흔한 어떤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이 뭐 또 서비스가 실패한 다음에 더 많이 화를 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뭐 이렇게 공통된 믿음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이 PD인 경우, 그 다음 PD는 여기서 설명을 해줬죠. 파워 디스턴스, 파워 디스턴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이 PD인 경우, 로우 PD인 경우, 로우 PD인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보세요. 로우 PD인 경우에는 자, just the opposite. 하이 PD인 경우랑 정반대로 지금 뭐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하이 PD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Asserting power difference as manual gave more compensation to mildly angry customers. 자, 이런 경우는 하이 PD인 경우에는 자, mildly angry. 그러니까 화를 좀 부드럽게 온화하게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컴펜세이션을 줬어요. 보상을 줬어요. 예. 그런데 while participants with low PD, low P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였다는 얘기죠.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결과가 하이 PD인 경우에는 정반대였어요. 로우 PD인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한 믿음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렇지만은 아닌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자, 뭘 보여주냐면은 often the reverse is true. 예. 하이 PD인 경우에는 정반대였어요. 온화한 사람한테 더 많은 보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이 PD인 경우에는 정반대, 리버스가 된 거고, 로우 PD인 경우에는 이 커먼 빌리프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결과가 서로 달라진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Does the squeaky wheel get the most oil?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건데, 삐걱거리는 휠이 더 많은 대부분의 오일을 받게 되는가? 그래서 가장 많은 오일을 받게 되는가?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낼수록 가장 많은 보상을 받게 되냐, 이게 맞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 있다. 하의 PD인 경우에는 정반대 결과가 났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스퀴키, 요 단어를 알고 있느냐, 요게 좀 관건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퀴키라는 단어를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이 보기 2번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굉장히 어렸을 것 같고, 하지만 뭐 이게 뭐 대충 뭐 소음을 발생시키는 그런 이야기다, 그런 의미다. 만약에 여기서 얘기했을 때 뭐, 자, angry요 해당하는 게 angry요, 더 많이 화를 내는 게 스퀴키라는 걸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쉽게 풀어졌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좀 미궁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문제는 지금 매력적인 오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트랙티브 센텐스가 없기 때문에, 어트랙티브 센텐스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그나마 좀 쉽게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었죠. 뭐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이번에 보실 때, 수능 문제를 봤을 때 이번에 34번 문제가 좀 이런 경우가 있었죠. 보기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 수거가 두 개가 등장했는데, 하나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랙 위드라는 수거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서는 그래도 클로우슬레라는 부사를 가지고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스퀴키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문제의 유형에 의하면은, 이 문제의 어떤 제시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이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often, 종종 다른 결과가 나왔다.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common belief를 테스트했다니까, 테스트한 내용이 이 내용이 되는 거죠. The angrier, the more.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요게 이제 테스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2번, 여기에 해당하는 실험했다라는 걸 여러분 캐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찾아진 학생들은 이 스퀴키 휠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학생들은 쉽게 풀었을 거고, 이게 안 된 학생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비유가 되는 건지, 이 The angrier people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가 되는 건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학생들은, 이걸 쌤이 아무리 지금 설명해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미궁의 문제인 거죠. 예.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이 단어, 어휘 굉장히 평소에 유형에게 작용한다는 거, 그리고 단어를 몰랐을 때 좀 비유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좀 이거는 센스가 좀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아예 몰랐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어차피 이 문제는 굉장히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못 푸는 건 못 푸는 거잖아요. 뭐 억지로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쵸? 능력 없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걸 유추할 수 없다는 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The angry people이라는 걸 아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근데 뭐 그렇죠.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27번 문제 보실게요. 자. 장황해요. 여기 도널드 트럼프 나오고, 그렇죠? 쭉 가다가 쭉 예시부연 쭉 시원하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뭐 약간 근데 그 뭐라 그러죠? 비행기 타고 이제 이륙할 때 옆에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일일이 다 확인 안 하잖아요. 여기 뭐가 있나 확인 안 하잖아요. 쭉 보잖아요, 그냥. 그래서 쭉 보세요, 그냥. 보다가, 자,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 예시 부연으로 시작해서 예시 부연으로 끝나는 그런 글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글은 안 나옵니다, 어차피. 어딘가에서는 generalize된 어떤 그런 표현이 등장하게 돼요. This, 앞에 나온 this를 가리키는, this,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키는, this new kind of globalization. 자, 우선시한다. 뭘 우선시한다는 얘기예요? Doing business with people you can rely on. In countries your government is friendly with.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비즈니스 하는 거를 우선시한대요. 어떤 나라에서 당신의 정부가 be friendly with, 굉장히 좀 친숙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비즈니스 하는 거를 우선시한다. 요게 여러분들 핵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약간 핵심이 등장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간파할 수 있으면은 이 문제가 그래도, 그래도 굉장히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사실은 좀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Doing business with people you can rely on.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한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뭘 중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큐리티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security first model of globalization.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들 좀 유추를 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뉴 카인드가 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to the switch to a security first model of globalization. 그래서 뉴 카인드라는 새로운 종류의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는 지금 스위치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거 doing business with people you can rely on. 그 다음에 in countries your government is friendly with. 요게 이제 시큐리티를 가장 우선시하는 거라는 거, 그런 개념이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핵심이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면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예시 분야에 해당하는 거는 당연히 읽으면 도움은 돼요. 여러분들 예시 부연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풍부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은 되는데 핵심을 파악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래도 문제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실게요. 자, 28번 문제.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고유명사의 특징이 얘네들은 굉장히 예시 부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뭘 언급한다라는 거? 어떤 믿음. 자, that everyone has the right and freedom to seek prosperity and happiness. 이런 거를 의미한다는 거. regardless of where or into what social class they were born. 여기서 이런 표현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 표현인 거죠. be born into. 우리가 be born in, I was born in, 몇 년도에 태어났다. 이런 표현만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환경으로 태어났다. 라는 표현 쓸 때 be born into를 쓰잖아요. 이런 표현을 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가시다가, since the 1920s, the American dream has been questioned. 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좀 의문이 제기됐어요. 그리고 often criticized by researchers. 비판을 받았대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as being a misplaced belief. 엇나간 믿음이라는 거죠. that contradicts reality in the modern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약간 현실과 좀 상충되는 그런 빗나간 믿음으로서, 엇나간 믿음으로서 좀 약간 그런 것으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개념이 좀 이렇게 의문이 제기되고 비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거는, 자, Great American Dream에 있어서 약간 오류가 있었다. Misplaced. 여기서 misplaced belief. 이걸 가지고 fallacy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추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쉬운 문제였죠, 여기서는. 너무 쉽잖아요. Misplaced belief. 그게 오류지, 뭐예요, 그러면. 너무 단순한 문제였다라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직 이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그렇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많이 하신 학생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번 보실게요. 자, 29번 마찬가지로 지금 고유명사, 난리 났죠? 뉴저지, 쭉 나오다가.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29번 안 중요해요. 쭉 가다가. 자, the resilience of decays.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all computing technologies and the people who specialize in them. 어떤 오래된 컴퓨터 기술,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있는, 전문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탄력성이라는 게 뭘 보여주냐면은 New technologies are often built on lots of old tech.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어쨌든 종종 오래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는 다 예시 부연이니까 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언제 다 보고 있을 거예요. Still be of great use.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 종종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여전히 그렇게 뭐 유용한 것일 수 있다. useful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be of use라는 거는 useful하다는 거예요. 유용하다, 여전히 유용할 수 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부분을 보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보면 되게 쉽지 않나요, 이 문제가? 그래서 좀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be of, 예를 들어서 be of 명사가 나왔고, 그 앞에 형용사 나왔고, 이거는 뭐, 부사, 형용사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very useful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문장이 1번으로 연결된다는 거, 그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다른 어떤 매력적인 어답, attractive sentence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이 문제도 좀 나름대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다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경찰대학 문제가 원래 이래요. 잘 따져보면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좀 쉽게 출제됩니다. 이제 어렵게 보일 뿐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쉽게 만들어간 게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작업인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접근하면 될 거고. 30번 보실게요. 30번. 자, 문제. 자, 페이지가 이제 넘어가서 요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요 표현 있잖아요. Sometimes. 왜냐면 지금 앞에 나온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시 부연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 한번 주목해서 보실게요. Sometimes 때때로 what looks like sustained success may conceal trickery. 또 지속되는 어떤 성공처럼 보이는 것이 trickery, 속임수를 감추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may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뭐 성공적으로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는 다 예시 부연이거든요. 놀랍게도 다 예시 부연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표현은 여기에 다 등장을 한 거예요. sometimes가로 시작하는 이 문장에서 핵심이 제시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간혹 가다가 이상한 애들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표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예시 부연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예시 부연이라는 거는 분명히 읽으면 도움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 부연을 장황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독해 핵심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 시기를 놓치면은 이거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추론 문제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계속 도전을 해보겠죠. 주먹구구식으로 도전을 할 거고 논리도 따져보면서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장 좋은 점수를 맞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 결국에는 좀 우리 수월하게 1차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근데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어쨌든 추론 문제도 거의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지금 독해 핵심 파악 유형을 굉장히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유난히 중요한 문제 유형이 있고 아닌 유형이 있고 그래요.
자,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좀 재미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예. 지금 로마와 여기.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쭉 가시다가, 자, 요런 거 표지. 요런 표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요런 표지를. thus. 자, 그러면서 while이 나왔어요. 뭐뭐 하는 반면에 이런 얘기죠. 예.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while, 자, Greece gives us the idea of popular sovereignty. 자, 그 다음에 it is from Rome that we derive the notion of legislative bodies like a Senate.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리스와 로마 어떤 대비되는 측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both emphasize certain democratic elements, but restrict them in fundamental ways.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democratic elements라는 의미를 이제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democratic을 강조했다, element를 강조했다. 그리고 political rights and institutions have expanded over the centuries. 어떤 그 republicanism, 그 다음에 democracy have become intertwined. 서로 얽혀가지고 결과적 용법의 투부정사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To produce the modern liberal democratic regime we know today.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가를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한 거, 그리고 앞에서는 지금 서로 다른 역할을 한 거. 예. 그러니까 더스라는 표지를 주면서 서로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다. 이 두 개를 제시를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려요. 예. 그래서 지금 접근해보면은, 예, dissimilar. 차이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는 파운데이션이 됐다는 거를,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제공했다라는, provided together. They provided the foundation for modern democracy.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스가 나왔으니까. 예. 요 표현이 나왔으니까. 예. fundamental ways. 자, emphasize certain democratic elements, but restricted them in fundamental ways. 자, 벗이 나왔으니까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restricted them, 어떤 기본적인 방식에서 어떤 그들을 제한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쨌든 앞에서 서로 차이점이 있고 while에서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둘 다 어떤 이런 restrict them in fundamental ways,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제공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이 문제 역시도 굉장히 좀 쉽게 풀 수가 있는 게, 이 디시밀러가 워낙 좀 쉽게 제시가 됐어요. 이 디시밀러가 굉장히 좀 쉽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단어가 지금 완벽하게 겹치지는 않아요. 겹치지는 않은데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였잖아요. 보스. 뭘 강조하고 이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운데이션을 제공했다라는 걸 우리가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도 사실은 논리 구조를 알면은 굉장히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고, 그렇게 어렵게 작용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추론 문제이지만은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기 왜 같이 가지고 왔냐면은 요약 문제는 사실은 이제 추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해 핵심 파악을 하는 유형하고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그 추론 문제이면서 이제 또 독해 핵심 파악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 독해 핵심 파악하면서 요약 문제까지는 좀 같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핵심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은 뭐 수능에서 이제 40번이라고 부르는 이제 요 똑같은 문제 유형들, 그리고 뭐 35번 무관한 문장, 여기도 핵심이 이미 제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36, 37이라고 부르는 우리 그 저기 순서 맞추기 문제 유형도 핵심이 앞부분에 제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풀어 문제라고 해서 완전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핵심을 파악해서 독해하면서 핵심을 파악해서 푸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좀 실감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공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좀 풀어봤고 이렇게 일단 1차 보실 때까지 이제 반복해서 어쨌든 보셔야 되겠지만은 이 어떤 문제의 트렌드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문제 유형들 위주로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우리 시험을 위해서 계속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 유형들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하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3학년도 이제 경찰대 입학 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 중요한 유형들 또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